네, 모두를 위한 미래 트렌드. 오늘 시간에는요, 20대 청년분들을 위한 미래 진로 찾기 팁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아무래도 취업난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가끔 미래 트렌드 강연을 갔을 때 청년들 대상으로 이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너무 똑같은 한정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진로 방향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할 때 끼어서 이렇게 제가 전달하는 내용의 일부를 가져왔으니까요. 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누구나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2살에 하던 일을 완전히 관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진로를 찾았어요. 그게 32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하대학교 1어 일본학과 문과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라고 해봤자 1어 1급 그리고 토익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취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저를 대체할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되고 취업도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32살이 되기 전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라는 걸 생각한 다음에 무작정 아무 준비 없이 32살에 관두면서 그때부터 진로를 찾으면서 제가 이렇게 미래 채널을 만들고 미래 캐스터라는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도움을 줬던 7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데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하면은 즐거워할지 모르겠어 라는 고민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뭐를 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해봤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가 막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생각날 때마다 질문 던지고 답변 작성하고 했더니 약 A4 용지로 88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 시기엔 어땠고 20대 초반에는 어떤 성향이었고 내가 잘하고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은 저라는 사람은 열심히 틀어박혀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저의 성과를 사람들한테 쫙 알려주는 거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나중에 미래캐스터라는 창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A4로 정리해 보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요즘 세상에 워낙에 정보의 홍수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알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SNS 좀 보고 뉴스 좀 보고 책만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노력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육에 그런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미래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행을 가셔도 좋고요. A4로 정리를 하셔도 좋고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다니셔도 좋으니까 이 과정을 꼭 한번 하신 다음에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투덜거리실 자격을 얻으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굉장히 제가 도움을 받았던 방법입니다. 바로 나 이렇게 살면 진짜 좋겠다를 아주 두루뭉술하게 크게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풍경화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풍경화를 그릴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조그맣게 이렇게 사람부터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 하나하나 그리고 해가지고 풍경을 완성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충 이렇게 스케치로 구도를 잡은 다음에 풍경화를 그리나요? 아마 이렇게 대충 구도를 잡은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진로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압박을 받잖아요. 넌 어떤 직업 될 거야? 커서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너 농부 그릴 거야? 풀 그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것보다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를 한번 대충 그린 다음에 세세하게 들어가셔야지 좋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건데, 저는 일단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매일 출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대충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편리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 웃으면서 일하고 싶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럼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은 뭔지 한번 세세하게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음에 여행 다닐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회사 다니면 뭐 거의 1년에 한두 번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주기적으로 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인 미디어로, 그러니까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이 직업을 하게 된 거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왜냐면 직장 다니면 맨날 똑같은 사람만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는 직업은 뭐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풍경화를 완성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진로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이거 큰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자, 다음 세 번째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불만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사회에서 느끼는 불만들을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갤럭시 노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불만이 생기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열정을 쏟게 되고 가장 흥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동그라미 쳐보다 보니까 제가 뭐에 열정을 느끼는지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면 창업 아이템을 찾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끼리끼리 놀게 돼 있습니다. 끼리끼리 놀게 되고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생각하는 게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다르게 살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생각에 트일 수가 있거든요. 위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ST라는 모임인데요. 제가 32살에 이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백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일을 관뒀으니까 명함도 없었어요. 네, 그 모임에 대부분의 연령대가 20대 초중반 애들이 많았어요. 저랑 뭐 7살, 8살 차이 났던 친구들인데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다 명함을 주면서 뭐 화장품 회사의 대표이거나 유니폼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거나 게임 개발자이거나 이렇게 자기 일들을 너무나 열심히 해가는 친구들이더라고요. 뭐 물론 집에 돈이 많거나 그런 친구들도 아닌데 뭐 취업이나 그런 틀에 박힌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0살 넘어서까지 뭐 하면서 살았지? 라고 하는 이런 큰 창피함을 느끼면서 좀 자극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어떻게 바꾸는지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보기에 좀 저 사람 멋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TV에 나오거나 뭐 신문 기사를 보거나 그 사람들의 SNS를 팔로우 하는 거예요. 친구 추가를 하는 거죠. 받아주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친구 추가만 해도 그 사람의 소식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모임에 나가고 어떤 행사를 열고 이런 소식을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을 저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추천하는 책이나 모임 같은 거를 읽고 참여해 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SNS 팔로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모임에 혼자 한번 가보는 거죠. 모임을 알게 됐을 때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모임이 있다고 해도 예전에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갔거든요. 근데 32살에 이제 무작정 뛰쳐나오고 새롭게 살겠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여기저기 모임을 참여했는데
굉장히 생각을 다양하게 하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쪽팔림을 감수하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정 어렵다 하면은 가상의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그 저자의 생각에 영향을 받으시고 유튜브로 강연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으시는 거죠. 대신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일정 기간 조금 안 만나시는 게 좋을걸요. 저 같은 경우에도 32살에 딱 관두고 주변 친구들이랑 몇 개월 동안 안 봤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친구들, 제 예전 친구들 만나보면 다 똑같은 소리예요. 다 부정적인 얘기. 아, 그건 그 사람이 잘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야, 너 돈 있어? 그렇게 못해.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듣게 되거든요. 만나던 친구들만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당분간 보지 말고, 저자와 대화를 하거나 강연자와 대화를 하는 그런 가상의 친구를 만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은요. 학위나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 예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거 잘해요 라고 홍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대학의 간판,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죠. 서울대 나온 친구, 그러면 좀 똑똑하겠구나, 고용해야지, 이렇게 됐었고, 또 아니면은 비싼 자격증을 따는 방법도 있었어요. 전문적인 자격증. 그러면은 저 자격증 있을까? 쟤 뭐 좀 아는 애겠지 해서 이렇게 일거리를 주는 경우가 생겼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상에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바로 SNS라는 게 생겼잖아요. SNS상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학위나 자격증 없이 홍보할 수가 있게 됐어요. 학위와 자격증 굉장히 좋죠. 그런데 문제는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있으세요? 그리고 시간 많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이용한 나의 능력을 홍보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시기가 된 거죠. 이미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직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나의 능력을 키워야겠다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계속 능력을 잘 키워간 다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서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팬덤이 형성이 되게 되고 나의 영향력이 증대가 되게 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미래 대학원을 간 게 아니라 미래 채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자격증도 없는데도 뭐 방송도 나가고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칼럼도 쓰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미용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학위와 자격증보다 당장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것도 요즘 시대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공부 잘했던 친구들일수록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대학원에 가가지고 더 공부를 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이 SNS가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여섯 번째 팁은요, 좀 장기적인 직업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 대학교 3, 4학년 때를 생각해보면은 저도 알아요. 동기가 좋은데 취직을 하거나 선배가 좋은데 취직을 하게 되면은 제가 왠지 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창피함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스펙 쌓아서 좋은 곳 정규직에 들어가려는 경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한순간인 것 같아요. 20, 30대에 잘 나간다고 100살까지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세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커리어를 길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쯤에 와 있냐면 고작 여기뿐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대기업의 정규직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45세, 50세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 다 들으셨잖아요. 저도 주변 사람들 보다 보면요.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의 정규직 회사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은 어차피 이 회사에서는 내가 계속 다닐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들을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처자식이 있고 아니면 뭐 남편 자식이 있고 아니면 대출금도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정규직대에서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능력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간다. 뭐 빨리 가봤자 뭐 피곤하기만 하지. 난 천천히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사실 저의 28살한테 해주고 싶어요. 저도 굉장히 창피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이제 이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쇼트트랙 경기를 보게 되면요. 장거리 경기일수록 어때요?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경우 흔한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보면은 끝에 이렇게 가고 있다가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고 결승 몇 바퀴 안 남았을 때 치고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우승을 하기도 했잖아요. 마찬가지요. 뭐 20대 때 아니면 30대 초반에 잘 나가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쇼트트랙 장거리에서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실력을 내가 잘 쌓아만 두게 된다면은 위에 보신 것처럼 우리 대표팀 선수들 예선전에 넘어졌는데도 일어나가지고 다 제치고 예선 통과했었잖아요. 막 기록도 세우고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100세 인생에서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잘 나갈 가능성 너무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정말 제 어린 시절에 해주고 싶네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팁입니다. 자,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의 미션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직업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번 사는 내 인생에서 이거를 이루고 싶다라는 미션을 정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실직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의 경우에는 저의 인생의 미션이 뭐냐면은 삶의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다른 방식으로 조금 여유롭고 행복하게 일하는 그러한 생활을 만드는 게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미래 채널이라는 미래 소식 전하는 걸 만들어서 1인 미디어 대표로서 직업을 갖기도 했고요. 그 안에서 미래 캐스터라는 미래 소식을 쉽게 전하는 사람 창직을 하기도 했고 작가의 역할, 강연자의 역할, 교육가의 역할, 아니면 광고도 찍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역할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미션을 잡으면 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고 그것보다도 일단 내가 실업자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갖고 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소모품이 아니라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보신 이 세 그림 보면요. 어떤 그림이 가장 우수한 그림입니까? 뭐 그런 거 없죠. 다 각자가 한 작품마다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작품이 더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내 인생의 미션을 정하고 내 인생을 소모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기 위해서 가꾸어 가게 된다면은 그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자,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미래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봐요.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겠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미래야말로 최고의 미래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모품이 되지 말고 작품이 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니체 좋아하십니까? 저도 사상이 어려워서 잘 이해는 못하는데요. 간략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니체는 이런 말 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니체는 했던 것 같아요. 신은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정답은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허무한 거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라고도 부르는데 그랬을 때 니체는 인생은 허무하니까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야 돼 라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대신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갖고 가는 인생,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삶,
그걸 바로 니체는 초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팁으로 인생의 미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니체가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 다시 한번 똑같이 산다면 살고 싶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직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나중에 똑같이 다시 한번 산다면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